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가 끝나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카드는 올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5위가 생긴 덕분에요. 그 모든 팀들이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5위 자리를 획득하게 된 팀이 화성시 코리오 팀인데요. 이 화성시 코리오 팀 포스트 시즌에 올라오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 정말 대단한 팀이고요. 그 한때는 3승 8패 8위까지 쳐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파죽지세 5연승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실 좀 비교적 여유 있게 그 와일드카드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 팀의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요. 먼저 포스트 시즌의 일정과 방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화성시 코리오 팀이 만약에 패한다면 내일 2차전은 또 치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로서는 반드시 그 1, 2차전 모두를 승리해야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킥스 팀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또 3위 SK 앵크린 팀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모두 화성시 코리오 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일단 단단하게 2연승을 거두면서 팀의 구심점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김승재 선수, 송지훈 선수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3대2 승리 2번을 했습니다. 네, 양팀 1, 2지명 모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3지명에서 5지명은 화성시 코리오 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킥스가 자랑하는 그 원투펀치 김지석, 윤준상이 워낙 잘해줬고요. 네. 킥스는 사실 1, 2, 3, 4지명이 고르게 아주 잘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오더 공개하겠습니다. 네. 3국, 4국, 5국은 물음표 표시로 되어 있고요. 네,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장고대국에서는 김기용 선수가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기표 선수가 장고대국에 다시 한번 출전했네요. 네, 김기용 선수가 그 시즌 내내 그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잘해주었던 홍기표 선수가 나왔고요. 홍기표 선수는 그 후반기에 6번의 장고대국에 출전을 해서 3승 3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최재영 선수와 강승민 선수 아직 전적은 없네요. 네, 최재영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아주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1승 7패까지 밀렸다가 거의 5할로 마무리했거든요. 네. 강승민 선수는 올해 9승 7패, 아마 역대 KB리그 시즌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3국에서 5국은 좀 주전 선수들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국과 2국의 오더 좀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해요. 사실 1, 2국이 워낙 그 비슷한 선수들끼리 매치가 됐기 때문에 2연승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3, 4, 5국의 두 팀 모두 상당히 좀 비중을 실었어요. 화성시 코리오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선수 그리고 강유택 선수 이 두 선수가 남아 있고요. 킥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 2, 3지명 워낙 강한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 2국도 재밌겠지만 오늘은 3, 4국, 5국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만큼 긴장감이 더욱 고조가 되는데요.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세 판의 대국을 보다가 오늘 두 판의 대국을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가운데가 비었죠? 네. 트로피를 가져가게 될 팀, 어떤 팀이 될까요?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에서는 김승재 선수, 킥스에서는 홍기표 선수가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네요. 네, 김승재 선수가 정규 시즌 결국 5연승으로 마무리했죠. 성적이 아주 좋은 상태로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네. 홍기표 선수는 후반기에 김기용 선수를 대신해서 아주 킥스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요. 네, 아무래도 장고 대국보다는 속기 대국이 조금 일찍 끝날 텐데요.
최재영 선수와 강승민 선수가 이국 속기 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3지명 최재영과 4지명 강승민이 만났습니다. 첫 단추를 누가 더 잘 깨느냐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고요. 제가 뭐 2연승은 나오지 않을 거다. 워낙 그 비슷해서요. 나온 그 4명의 선수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2연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2연승이 나온다면 이 두 팀은 사실 워낙 그 강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화성시 코리오가 2연승을 거둔다면 박정환이라는 최고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카드이고요. 네, 2연승을 하고 간다면 네. 3국에서 쓸 수도 있고 4국에서도 쓸 수 있고 조금 오더가 좀 유연하게 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킥스팀도 김지석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2연승을 거둔다면 상당히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1승 1패가 나온다면 그 3국부터 오더 전략이 좀 양팀 감독들의 머리싸움이 좀 치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승민 선수의 흑번, 최재영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올해 너무 잘했어요. 9승 7패라는 성적은 본인의 그 최고 성적을 경신했고요. 네. 지금 팀 내에서도 김지석이 지금 12승 4패, 윤준상 10승 6패, 그 다음으로 강승민 선수가 9승 7패를 했습니다. 그 킥스팀의 그 전력을 분석을 해보면요. 그 1, 2지명 그 원투펀치의 성적이 지금 포스트 시즌 올라온 팀들 중에서 가장 승수가 많습니다. 22승이죠. 네. 그리고 1, 2, 3지명으로 봐도 가장 많고요. 네. 1, 2, 3, 4지명으로 봐도 가장 많습니다. 1위인 정관장과 2위인 포스코를 능가하는 그런 그 1, 2, 4지명의 단단함이고요. 김기용 선수 매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김기용 선수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사실 킥스팀은 지금 정관장 포스코와 아마 1, 2위를 다퉜을 겁니다. 킥스는 정규리그 때 한때 약간의 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뭔가 그 개인 승수는 계속 그 유지가 되는 편이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승운이 좀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 승운이 따르지 않아서 계속 좀 내내 좀 고전을 했어요. 네. 강팀이었지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이제 정규 리그가 아니라 포스트 시즌인데 이렇게 중요한 대국 때에는 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좀 더 달라질까요? 그렇죠.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팀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더를 이제 그때 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국에서 이제 끝나면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시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이제 언제 나갈지 이제 모르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세계대회 팀전 같은 경우도 연승전, 특히 연승전 같은 경우도 내 앞에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에 따라서 조금 네. 애매한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컨디션 조절도 좀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래도 언제든 출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네,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계속 좀 피곤한 상태로 있는 것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자, 두 팀은 정규 시즌에 만나서 화성시 코리오가 두 판 모두 네.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부분이
1국부터 5국까지 전부 선수의 이름이 이제 공개가 돼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2국까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은 세 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규 리그에는 1국부터 5국까지 모든 오더를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는 먼저 1국과 2국부터 공개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2국이 이제 끝난 후에요. 그 10분 내에 오더를 양팀 감독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국이 끝난 후 대국은 3국까지 20분 후에 이루어지고요. 문동캐스터는 지금 양 팀의 그 최고의 선수 카드가 있잖아요. 김지석과 박정환. 네. 과연 몇 국에 나올지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시죠. 저는 3국 아니면 4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뭐 일단 당연히 양팀 감독도 그렇겠지만 1국, 2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화성시 코리어의 박정환 선수는 사실 1국에 나온 적이 한 번 정도 있긴 해요. 장고대국에 그 역대 통틀어서요. 근데 1국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고요. 네. 5국이 거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국, 3국, 4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로 본다면 4국에서 가장 많이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이 3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저는 양 팀이 사이좋게 1국, 2국을 나눠가지고 3국에서 박정환, 김지석 카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그 두 선수가 상당히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 26전을 싸우기는 했으나 그 2015년 LG배 그 결승 3번기 이후로 아직까지는 공식 대국 전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만난 지요. 아마 그 대국을 보고 싶어하는 바둑 팬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네. 됩니다. 아무래도 이 대국이 주는 무게감이 그러한지 두 선수 장고에 깊이 빠졌는데요. 네, 강승민 선수가 조금 그 템포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높게 두 칸을 이런 방향으로 두는 것을 상당히 많이 둬요. 원래는 이제 흙으로 많이 두잖아요. 네. 방향 자체가 이제 흙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를 많이 두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자, 백도 천천히 눈목자로 두었고요. 자, 이제 역시 3-3을 가네요.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선수와 킥스의 강승민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올해 KB리그에서 성적은 최재영 선수가 7승 8패, 강승민 선수는 9승 7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최재영 선수가 1승 7패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6승 1패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랭킹도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상대 전적은 오늘이 이제 첫 대국입니다. 네, 최재영 선수의 랭킹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58이거든요. 10월 랭킹이요. 강승민 선수가 랭킹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재영 선수의 흑번 승률 50%, 100번 승률 53%, 그래도 5할이 전부 다 넘네요. 네. 최재영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승민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긴장감은 조금 더 덜 하겠네요. 그렇죠. 경험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최재영 선수는 2015년도에 KB리그에 첫 데뷔를 했고요. 그때는 퓨처스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6년도에 그 작년이죠. 킥스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9승 6패로 신인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삼지명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발탁이었죠.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성적이 그렇게 연패에 빠지고요. 1승 7패라는 성적이
그 개막전을 이긴 겁니다. 최재영 선수가. 그렇죠. 개막전을 이기고 나서 7연패를 한 겁니다. 네. 젊고 어린 선수가 연패를 당하게 되면 기세를 타면 원래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연패를 당하게 되면 속절없이 밀려버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심을 다 잡고 후반기에 그렇게 잘했다라는 것은 최재영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단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네. 어린 선수, 뭐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또 유독 또 연패에 빠진 기사들이 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최재영 선수가 뭐 아주 훌륭히 잘해줬고요. 대부분의 그 박정환 선수를 제외한 그 정규 시즌에서 성적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근데 이제 지금 막판에 이제 성적을 보시면 대부분이 5할을 기록을 했어요. 강유택 선수도 5할, 그리고 송지훈 선수도 7승 7패 5할 승률을 했고요. 김승재 선수가 많이 쳐져 있었는데 연승을 하면서 7승 9패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균형을 맞춘 모습입니다. 자,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석이죠? 이제는 네,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 느는 수, 여기 치받고 느는 수, 아니면 뭐 손을 돌리는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느는 수도 있어요. 네, 여기를 두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뭐 호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모양을 이곳으로 막았을 때는 당연히 이 자리를 둬야 돼요. 네. 이 모양을 키우는 것이 일단은 일관성 있는 작전이고요. 흑이 먼저 선수를 뽑게 된다면 역시나 갈라치기를 선택을 했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를 두지 않으면 또 결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젖혀 나와서 싸우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원군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배석은 좀 다르지만 그 정규 시즌 중에 정관장의 신진서 선수하고 포스캠텍의 퓨처스 리거 선수인 김민호 선수의 대국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진행이었고요. 백이 붙였고요. 이런 전투가 됐었는데요. 여기 위치는 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흑이 바로 젖혀서 나와서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하는 그 작전이 충분히 백이 싸울만 하겠네요. 상당히 좀 전투하기가 힘들어요. 뭐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뭐 치받고요. 네, 이것이 강승민 선수의 스타일과 맞겠습니다. 위로 끝내요. 위로 끊는 것은 또 요즘 버전이죠.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많이 뒀는데요. 단수 두고 있고 이렇게 느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돌리는 거죠. 네. 계속해서 수법이 진화되고 또 변화됩니다. 네. 이 형태가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중국의 황인숭 선수하고 리친청 선수의 대결에서 역시 이 배석은 좀 다르지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것이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자, 한 칸. 원래 보통은 여기 아닙니까? 네. 좌변을 좀 일단 연결도 하면서 집도도 지키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이 석점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기 석점은 근데 괜찮나요? 나들자가 일감인데요. 네. 원래는 여기가 이제 탄력이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계속 흑이 이제 압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생기면요. 석점머리 같은 경우는 뭐 두점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석점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고 끊는 것이 원래 이제 족보에 있는 네. 맥점입니다. 그래서 끊으면 늘어서 이 두 점을 다 잡기는 어렵죠. 계속 작게끔 또 흑이 유도하는 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위로 나가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예전에는 이런 형태 되면 이제 백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냥 백도 늘어서요. 여기가 두텁고요. 실리는 비록 내줬지만 여기 젖히는 수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집이 또 완벽하진 않나 보네요. 네. 뒷맛이 좀 남아 있고요. 실리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흙도 좀 뭔가 강력하게 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네, 일감은 날일자겠고요. 아무래도 석점 중앙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날일자를 갔을 때 그 이유를 지금 강승민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의 이렇게 장구하는 모습이 참 오랜만인데요. 네. 거의 최재형 선수는 노타임으로 한 칸을 뛰었죠. 네. 평소에 실전에서 충분히 두어 봤다라는 얘기고요.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요? 성동격서의 수법이죠. 이 흙 뻗어나와 있는 기착점을 활용한 작전입니다. 뭐 이렇게 붙였을 때는 웬만하면 뭐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흙의 의도인데요. 네. 흙은 이제 여기 젖히거나 여기 젖히거나 여기 늘거나 여기 늘거나 여기 네 군데를 뭐 다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젖히면 당연히 맞춰쳐서 탄력을 구할 거고요.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늘거나 하는 것은 좀 활용이고요. 그래서 일감은 뭐 당연히 뛰어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중앙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젖혀가겠죠. 젖히고 일단은 뭐 대략 이런 변화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를 먼저 합니까? 그 수가 조금 더 이제 흙한테 압박을 좀 주겠다라는 수네요. 젖힌다는 호구 치죠. 얘기는 호구까지 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를 지금 물어봐서 흙이 돌이 붙여져 있지 않고 날일자가 있으면 좀 압박이 되는데요. 지금은 전혀 압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흙이 이 자리를 안 두기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두면요. 여기가 아프죠. 하나, 둘, 셋, 넷, 백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일곱, 이렇게 돼서 좀 여덟, 탄력을 아홉. 갖추는 편이 낫다라고 본 겁니다. 흙이 여기 받아주면요. 이제는 여기는 안 둘 거예요. 조금 더 경쾌하게 나오나요? 뭔가 강력하게 전투를 할 수도 있겠어요. 날일자는 안 둘 것 같아요. 또 좀 기세상은 단수까지 치고 싶긴 한데요. 단수는 워낙 두고 싶죠. 왜냐하면 백한테 역으로 당하게 되면요. 둘, 아주 괴로워요. 넷, 다섯, 늘 수는 여섯, 없지 않습니까? 여기 또 막히니까요. 막히는 게 선수가 네. 되나요? 아홉. 그러면 젖혔을 때는 여기는 뭐 반드시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고 손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 점 잡히는 것이 워낙 크니까요. 이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조금 백을 두텁게 해줘서 악수지만 막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뭐 거기는 당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 방면을 힘차게 젖혀갑니다. 백이 아무래도 좀 이선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 쪽으로는 힘이 네. 이젠 덜해졌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아래보다는 위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자세만 놓고 보면 뭐 흙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두게 돼서 이렇게까지 된다면 견딜 수 없고요. 네, 그 자리는 선수죠. 변으로 한번 밀고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받지 않아도 삶에는 지장이 없지만 여기 한 점 잡히면 백이 워낙 편해져서요.
전혀 여기에 이제 가열수가 필요 없겠죠. 네. 네. 받아야 돼요. 네. 저기가 받아져 있어야 계속 이제 압박이 됩니다. 완생은 아니거든요. 백이요. 탄력적인 형태는 갖췄지만 그래도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여기서는 여기를 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가장 떠오르는 거죠. 예, 느는 거 말고는 뭐 설마 끊지는 않겠죠, 여기를. 예. 끊을 수도 있나요? 여기도 좀 걸려 있어서 네. 여기 끊으면 이제 장사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예. 보통은 늘어두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약할 때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래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수는 서로 기세에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먼저 시작한 것은 최재영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보다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많이 두어지잖아요. 이렇게 뒀다는 것은 뭔가 먼저 하나, 전투를 유발을 한 거죠. 셋, 도발을 한 겁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러다 이제 강승민 선수도 여덟, 그에 응해주지 않고 아홉. 이렇게 붙여. 어. 와, 진짜 끊어가네요. 장사네요, 장사. 와. 힘이 좋은 선수들만이 둘 수 있는 수예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여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해설을 하니까 여기 네. 이제 많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는 실전에 대국장에 앉아 있으면 여기 끊는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일곱, 여덟, 아홉, 흙도 어딘가 한쪽이 이제 늘어야 하는데 네, 지금 밑에 쪽으로 드는 걸 선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동캐스터는 여기 끊는 거 생각하셨나요? 고려는 아, 해보지만 그래요? 저도 절대 주지는 못할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고려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도 흙이 먼저 좀 싸움을 이끌어가는 만큼 백이 좀 버텨가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둘, 제가 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어디 막던 늘던 해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요. 아홉, 네, 늘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완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도 받아야 돼요. 근데 미는 자세가 물론 여기는 커지지만 뭐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계속 밀어가는 자세도 여기 5점 신경 쓰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백이 좀 어떻게 30초. 봤죠? 하나, 둘, 공수가 까다로운데요. 네. 넷, 급소도 남아 있고요. 일단 여섯, 이 일곱,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보이잖아요. 아홉, 그래서 저기가 약해서 쉽지 않은 작전인데요.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백은 돌이 없어요. 계속 그 흙이 밀어 오면 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끊고 나서 마지막에 는수로 좀 반대쪽을 백이요. 지금 흙이 단수 친 자리로 늘지 않을까 아, 또 여기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여기 는 걸로요? 네. 여섯, 여기 늘고요. 네. 이렇게 둘 때 여덟, 이렇게요. 네. 아홉,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한 점은 버리지만 또 다가오고요. 네. 그래서 두텁게 두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었겠네요. 근데 최재영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끊었을 때는 이 101점을 잡히는 것은 아마 머릿속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충분히 전투가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떨리는데요. 하나, 둘, 저는 여기 2번 밀고 여기 갔을 때도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계속 캄캄한데요. 밀어가야죠. 백이 계속 안 늘어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단수 두고 둘 수도 있고요. 밀어갔을 때 일단 늘면 축이잖아요. 젖히면 네. 여기를 단수 치고요. 여기를 끊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가 뭐 되는 게 없어요. 두 점이 힘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백이 늘어져 있는 안 자세가 돼요. 워낙 도움을 셋. 주네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열. 초읽기를 4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점을 제압을 할지요. 늘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는 것을 또 받아야 된다면 아무래도 흙이 좀 더 두터워지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이 밀려요. 여기도 밀리면 여기도 아파요. 계속 밀거나 날짜를 달렸을 때 여기도 압박이 되고요. 문제는 무엇보다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왔을 때 곤란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뒀는데요. 백이 지금 먼저 성공을 한 그 거군요. 타이밍이 나옵니까? 그 획은 타이밍에 이어주나요? 나오면 좋죠. 이어주면 대득이죠. 왜냐면 이어주면 여기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별게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두면 여기 나가서 이제는 다르죠. 형태 자체가. 하나, 이 한 점이 거의 잡히는 형태가 돼요. 셋, 넷, 이건 안 받아주죠. 다섯, 여기서는 무조건 여섯, 먼저 여기를 밀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덟, 아홉, 여기가 꺾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투가 돼요. 1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끊으면 이 두 점이 이 두 점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서 버티나요?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밖에 없어요. 포스트 시즌의 첫 경기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포스트 시즌의 첫 경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선수, 킥스의 강승민 선수가 기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나왔는데요. 여기 먼저 밀었어요? 여기를 나오고요. 백이 나왔을 때 여기를 먼저 끊지 않고 여기를 먼저 밀었습니다. 네. 그러자 여긴 당연히 둬야죠. 안 두면 또 축에 네, 걸리니까요. 자, 이제 끊어가야죠. 이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죠? 최재영 선수가 조금 무리한 셋, 전투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가야죠. 조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걸까요? 오? 이건 바꿔치기이긴 한데요. 그렇게 싹싹하게 포기를 해요? 잡으면 훅이 좋죠. 여기는 지금 백도 하나 가일수를 좀 해야 될 발수를 것 안 같아요. 하기에는 뒷맛이 너무 둘, 셋, 넷, 뒷맛이 고약해요. 네. 발수를 하나 다섯. 한다고 보면 일곱, 여덟, 여기 물론 집을 좀 만들면서 5점을 잡았는데요. 이게 몇 집입니까? 25집 정도인데요. 근데 25집 정도는 여기만 벌써 10집에 여기 변 다 부서졌는데요. 물론 두텁긴 하지만 이 두터움이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30초. 일단은 실리의 손실이 셋, 상당합니다. 이 판단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네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근데 궁금합니다. 최재영, 뭐 물론 표정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재영 선수가 지금 놓는 그 30초. 착수하는 모습을 하나, 보면요, 둘, 나쁜 표정이 아니에요. 셋, 넷, 다섯, 뭐 이 정도면 일곱, 뭐 여덟, 아홉. 괜찮지 않을까라는 표정이거든요. 신기하네요. 중앙 베개 빵 따냄이 이제 좀 잘 운영이 돼야 할 텐데요. 네, 두텁긴 두텁습니다. 네. 뭐 분명히 이제 흙이 잘 된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깔끔하게 잡혔어요. 네. 예. 그리고 3-3도 뭐 들어가는 순간에 뭐 흙집인지 백집인지 알 길이 없고요. 뭐 여기 들어가면 셋, 집도 많이 나죠. 넷, 여기도 다섯. 약해지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두터움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가가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다가가게 된다면 변으로요? 예, 안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한 칸으로 하나, 두면 무난하지만 둘, 셋, 한 칸보다 네. 이제 안으로 이제 다섯, 이런 데를 들어갈 수도 여섯. 있는 거예요. 일곱, 이 두 칸이 여덟. 좀 얇으니까요. 아홉. 네, 그래서 지킵니다. 이 좌변에 있는 변화 양 팀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오늘 김혜영 캐스터가 화성시 코리오 팀의 인터뷰를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그렇습니다. 만나보시죠.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 대 킥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박지훈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 2국에 이 선수들을 배치한 이유, 이 오더 작전을 들어볼까요? 김승재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후반기에 굉장히 잘해주고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승 1패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좋게 이끌어 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대 궁금증은 이 1장 박정환 선수가 언제쯤 등판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1국과 2국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1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자, 킥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두 번을 연속으로 이겨야 돼서 오더를 짜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이기면 내일은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1, 2국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뭐 초반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흐름은 어떤 것 같나요? 최재영 선수 바둑은 좀 나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백도 두터워서 아직은 좀 긴 바둑 같고요. 김승재 선수 바둑도 아직은 좀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 유불리를 논하기는 아직 조금 이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승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양 팀이 2대0으로 나오면 거의 이기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누구나 예상하듯이 1대1이 나오면은 5구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먼저 펼쳐진 1, 2국에서는 어떤 스코어가 나올까요? 자, 화성시의 박지훈 감독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토실에서 화성시 코리오의 박지훈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네. 준비된 코너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여원 캐스터 저기 있으니까 조금 생소하네요. 근데 잘 어울립니다. 둘, 셋, 계속 네. 거기에 나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일곱, 네, 지금까지의 아홉. 수수는 박지훈 감독님은 뭐 약간은 나쁘다고 처음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중앙 두터움이 괜찮아서 네. 김바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아직 뭐 사실 뭐 기운 것은 아니죠. 네. 이 두터움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좀 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흙이 좀 실리를 차지했고 편하기 때문에요. 이 중앙의 두터움은 이제 아직 미지수인 거잖아요.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셋, 다가갔어요. 네. 넷, 여기를 두 칸을 벌리고요. 여섯, 흙이 다가가니까 일곱, 백이 여덟, 받고 아홉. 여기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에서 여기 다가와져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백으로서는 좀 급소자리죠. 약점이죠. 예. 네. 지금 바로 찔러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침투했다는 거는 안에서 수를 내겠다는 뜻 아닌가요? 최소한 수를 내진 못하더라도 뭔가 좀 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중앙을 좀 두텁게 그렇죠. 좀 정리를 하거나 둘, 저 수는 웬만하면 넷, 손해가 될 것 다섯. 같진 않아요.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원래 남았습니다. 흙이 이런 자리 있으면요 여기가 급소예요. 건너가는 네. 걸 보는 거죠. 뭐 이런 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선수가 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이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작전은 통하지 않고요. 날일자 정도로 응수타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이면 젖혀서 30초. 최소한 귀사리 정도의 맛은 남고요. 넷, 다섯,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거겠죠. 여덟, 그러면 아홉. 자체로는 흙이 여기서 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악수를 좀 더 준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악수라서 일단은 백이 워낙 또 튼튼해지는데요. 단순히 느는 것은 이어서 여기를 밀고 나가도 젖히게 되면 이 안에서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약점은 남아있죠. 하나, 둘, 셋, 근데 흙도 이렇게까지 다섯, 하고서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일곱, 여덟. 확실한 수읽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붙입니까? 붙이면 조금 타협의 느낌이네요. 흙은 바로 젖혀서 두나요? 아니요, 바로 젖히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상태로만 하고 손 빼기도 좀 그런가요? 예, 저 같으면 여기서 그냥 손을 돌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기는 셋, 예를 들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섯. 남아 있거든요. 여섯, 변 쪽의 흙돌과 좀 연결을 네, 여기 붙이는 수와 여기 보는 젖히는 수인데요. 수가 남아 있어요. 어. 바로 두네요. 네. 그래서 여기 붙여서 넘어가면 너무 깔끔하니까요. 백도 차단을 하고 싶은데요. 차단하면 젖혀서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자세 자체가 이제 백이 우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밀어갔을 때 여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기 자세가 백 모양이 백이 조금 뭉쳐가지고요. 네. 둘, 좋지가 않네요.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강승민 선수도 바로 결행을 한 건데 그렇게 침착하게 둡니까? 일단 중앙 약점은 전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살려면 사세요 같은데 사는 거야 뭐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백도 싱거운 느낌은 듭니다. 이제 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여기도 가능하고요. 끊고 역시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둘, 셋, 모양 자체가 네. 역시나 많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밀게 여섯, 되면 일곱, 이건 잘 살았어요.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아, 최재형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바둑이 두텁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두텁게 둔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음. 이 초반에 선택도 그렇고요. 여기도 아주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게 단단하게 이어주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살기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텁게 해놨는데 이제 100은요. 여기가 이제 두터운데 사실 완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없기 네. 때문에요. 두터움이었으면 이제 여기를 들어가거나 해서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요. 네. 못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그 30초. 좌변에 있는 흙의 두터움의 네. 위력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먼저 아, 끼우나요? 끼웁니까? 일단 잡아 달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이제 잡게 되면 귀 한 점을 잡을 수 있겠죠. 뭐 늘거나 뭐 한 점을 잡게 되면 네. 어차피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 넘어가는 것은 깔끔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30초. 여기 하나, 펜은 좀 뒷맛이 둘. 고약하거든요. 셋, 넷, 그리고 일단 다섯, 이 한 점을 여섯, 잡아두게 되면 일곱, 완생입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여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여기서 늘면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백이 귀를 못 늘게 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 늘면 끊고 됐을 때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흙이 단순히 그냥 잡았으면 여기를 늘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방비했고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백이 처음에 눈목자로 굳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킨 형태였는데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냥 타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백이 그래도 한 점을 잡으면서 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부담은 없잖아요. 30초.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나, 붙였을 때, 둘, 젖혔을 셋, 때 넷, 여기를 잇기는 좀 싫죠. 다섯, 네. 여섯. 근데 끊어야 되긴 하는데 이 뒷맛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을 백은 노리는 거고요. 뭐 안 붙일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수 말고는 둘 데가 없어서 붙여야 돼요. 뒷맛은 폐 형태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이제 또 버티는 거죠. 어느 정도 모양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젠 또 하변 쪽을 좀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여기가 넓죠. 네. 여기가 넓은 방향이고요. 스코어가 약간 또 네. 바뀌어서 흙이 조금 30초. 편하다고 하나, 보여주고 둘. 있는데요. 여기가 그래도 다섯, 지킨 상태에서 여섯, 물론 뒷맛은 있었지만 이 정도면 흙이 잘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스코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젖혀서 결행을 합니다. 웬만하면 저기는 손해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백이요. 네. 자, 끊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를 안 끊고서는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자, 이렇게 되고 팩감만 여유롭다면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일곱, 여차하면 여기까지 이제 아홉. 다 잡는 있습니까? 있는 근데 지금요 한 가지 백의 장점은 팩감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가 팩감이 자체로 나오는 것만 네. 세 팩감이 있고요. 절대 팩감이 많아요. 백도 많이 두터워졌는데요. 이 정도면 뭐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실리는 많이 잃었지만 변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됐고요. 두텁게 두네요. 여기 있는 것도 두텁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 저 요즘 말 저 싫어해요. 저. 한 줄 착각한 거 아니겠죠? 아, 정말 와. 운동캐스터 처음 봤죠? 네. 아, 저 태어나서 저기 날일자 지키는 건 처음 봤네요, 진짜. 보통 백돌이 30초. 네, 이쪽에 와 있을 때 이렇게 둘, 지키는 거는 셋, 또 본 적이 있지만 그렇죠. 다섯, 여섯, 글쎄요. 일곱, 여덟, 보통은 삼선 입구자로 많이 지켜두는데요. 3번 남았습니다. 야, 저기 날일자는 정말 야, 대단합니다. 그냥 귀를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 전체적인 그 날일자의 형태 자체는 조금 엷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보통 무난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당하고 막았을 때 여기 붙이는 것이 좀 아.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당하는 거고요. 30초. 약간 집이 좀 네.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아래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 하변 쪽이 또 넓기 때문에 네. 하변도 가고 싶은 자리긴 했는데요. 와, 이 날일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33 갔을 때 좀 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붙여도 늘게 되면 다음에 젖히는 것은 치중 가서 안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둬서 못 30초. 살죠. 하나, 둘, 아, 치열하네요. 넷, 다섯, 자, 여섯, 거기 붙여갑니다. 일곱, 이제 벽원을 아홉,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여기가 모양이 좀 생기면서 네. 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일단 스코어는 다시 50대 50 알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어져서 되는 거라면 이 결과는 흑이 결코 잘했다고 보기는 네. 어렵습니다. 그냥 하변을 지킨 것보다 약간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 30초. 백이 지켰을 때 확정가가 아니니까요. 네. 15집 셋, 봐주기도 네.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보시면 흑이 여기 석집이 일곱, 났고요. 백도 한 그 정도 났어요. 그러면 아홉, 흑이 뭐 선수로 15집 조금 안 되게 집으로 득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가 두터워졌잖아요. 네. 이 하변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죠. 네, 여기는 흑이 조금 실패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두터웠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좀 백이 살아났어요. 이 형태가. 중앙이 이제 발전성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중앙 쪽으로 백돌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백한테는 반가운 일인데요. 네. 근데 여기는 좀 거의 또 날지 갑니까? 대단하네요. 오목의 좀 날일자 버전이라고 네. 할 수 이건 있을까요? 이거. 더 이상 날일자 갈 데도 없네요. 그러네요. 일선으로 가야 네. 하나. 네, 이건 뭐.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모양이 있죠? 분명히 뭔가 약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날일자가 좀 엷은데요. 30초. 특이해요. 하나, 확실히 강승미 선수. 둘, 셋, 자, 완전히 흑은 다섯, 여섯, 노선을 정했습니다. 일곱, 여덟, 나는 그냥 아홉. 실리로 가겠어. 지금 백도 똑같아요. 네. 하변과 중앙을 좀 연결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형님은 집을 챙기십시오. 저는 중앙을 가져가겠습니다. 중앙을 이수로 인해서 틀어 막았어요. 여기가 엄청나졌죠, 벌써. 폭이. 흑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삭감을 가면서 여기 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 점이 좀 약해진 겁니다. 이 약해진 두 점을 이용해서 30초. 하나, 삭감을 좀 해야겠죠. 셋, 전체적인 네. 집 모양을 한번 다섯, 살펴보실까요? 여섯, 일곱, 여기가 여덟, 이제 20집 정도로 보고요. 뭐 기압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돌을 좀 세게 놓고 있어요. 네. 27, 30, 34, 37. 흑집은 확정가는 한 52 정도 났습니다. 백이 여기가
아까 확정가가 25이었죠. 네. 여기서 20집 정도만 나는 형태면 사실 개가는 만들어져요. 10초. 하나, 지금은 셋, 넷, 다섯, 뭐 여섯, 어느 쪽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여덟. 조금 어렵네요. 저도 선택을 잘 하는 편인데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변과 중앙 쪽을 조금 더 정리를 시켜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뭐 형세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백도 부친수는 굉장히 강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차단을 해간 거죠. 네. 차단을 해가면서 여기를 10개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102점이 셋, 두터워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얇아지면 여섯, 일곱, 100이 두터워지죠. 여덟, 아홉, 행마의 거침이 없네요. 일단은 그래도 끊기는 자세는 뭐 상당히 괜찮죠. 여기를 100도 밀어가겠네요. 이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스코어도 100쪽으로 조금 기울었고요. 네, 그러네요. 강승민 선수가 믿고 있는 것은 여기가 무조건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변으로 하나 받으라는 뜻인가요? 네, 근데 이제 단수를 100이 선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받아주면요, 여기를 젖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할 만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이상한데요. 갑자기 흙이 좀 중앙으로 붕 뜬 느낌 이건 아닌가요? 뭐 백한테 전혀 압박감이 없거든요. 여기 하변도 그렇고요. 여기도 압박감이 없어요. 늘게 되면요. 흙만 중앙으로 미생마로 떠버렸는데요. 흐름이 30초. 좋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어야죠. 두터워요. 전체적으로 초반 빵따님 이후의 백 모양이 지금은 많이 두터워졌네요. 지금은 여기가 두터움이 완전히 지금 공격으로 딱 몰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우변의 이선 날일자여도 조금 쑥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게 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승민 선수 자체가 바둑이 좀 두텁거든요. 운영을 여덟, 그렇게 잘하고 잘 둡니다. 근데 상대하는 최재영 선수가 너무나도 두텁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승민 선수가 약간은 좀 서두른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수가 이제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조바심이 들어간 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리적으로. 이 수도 좀 그렇고요. 평소보다 강승민 선수가 좀 약간 실리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거네요. 30초. 하나, 둘, 강승민 선수가 잘 두는 바둑의 내용은 아니에요. 다섯, 왜냐하면 바둑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한 칸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나갈 때 여기 밀면 여기는 원래 밀어야 되잖아요. 뭔가 더 들어오고 다시 싶은 들어갈 자리긴 수는 없죠.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런데 치받고 뭐 치받진 않겠지만 이제 다 선수예요. 30초. 가정을 한다면 하나, 크게 공격을 하는 것이 네. 가능합니다. 넷, 다섯, 그럼 여기가 여섯, 상당히 답답하죠. 일곱. 중앙이요. 여덟, 아홉, 두 칸이요. 조금 가볍긴 합니다. 두 칸이요. 예. 두 칸이 지금은 나아 보이네요. 왜냐면요. 이 한 칸은 역시 이런 데 밀고요. 여기 덮어 씌우는 수가 눈에 보여요.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칸이 더 가 있으면 이런 것은 없죠. 대신에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얇기는 합니다. 그래도 둘, 당장은 뭐 셋,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막습니까?
성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여기에 밀렸을 때 젖혀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뭐 괜찮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막아서 백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최재형 선수는 두텁기도 하지만 하나, 일단은 여기 집이 좀 생겼기 때문에 기부 집으로도 해볼만 하다라는 뜻이죠. 아까 하변에 네. 20집만 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강승민 선수도 그래서 계속 조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최재형 선수가 여기서 이제 한 템포를 좀 숨을 고른 겁니다. 자, 여기는 선수의 자리고요. 우아기 쪽에 계속 찔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거기가 조금 백으로서도 막기에는 2점 잡히는 것이 남아 있고요. 늘기에는 계속 여기를 뒀을 때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 끊는 뒷맛이 좀 있어요. 당장은 사실 당장도 막으면 일단은 안 되나요, 형태 자체가? 근데 둘, 여기가 남아 있기 셋,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다섯. 뒷맛이 고약해요. 예, 지금처럼 막는 게 정수예요. 예. 우하에서 또 중앙으로 이어진 행마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 대 화성시 코리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글쎄 아무래도 뭐 저보다는 선수들이 더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편하게 지금 뭐 바둑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를 대비해서 오늘 어떤 작전,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5대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 팀 예측은 1국의 송지훈 선수 그리고 2국에는 김승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예상은 빗나갔어요. 아홉, 그런데 상대 전적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지금 1, 2국의 상대 전적이 킥스팀 선수들이 뒤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뭐 오더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 오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 2국의 오더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화성시 코리오는 이 박정환 주장이 이 1, 2국의 결과에 따라서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킥스의 김지석 주장은 과연 언제쯤 등판하게 될까요? 글쎄 그 부분은 화성의 박지훈 감독하고 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1, 2국 승부에 따라서 김지석 선수 글쎄 출전 여부가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순이 꽤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강승민 선수 대국을 보면은 우상규에서 정말 재미있는 형태가 그려지고 있어요. 2선에 지금 날일자 모양이 독특한데요. 이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강승민 선수가 이제 초반에 좌변 쪽에서는 좀 우위를 점했는데요. 좌기 쪽에서 일단 너무 그 진입이 좀 빨랐던 것 같고요. 거기서 손해를 보면서 지금은 바둑이 글쎄 중앙 부근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볼 때 화성시 코리오와의 대결 어떤 승부 예상하시나요? 글쎄 저희 팀 선수들이 볼 때는 사실 가장 까다로운 선수는 김승재 선수예요. 네. 김승재 선수에게는 사실 뭐 모든 선수들이 글쎄 상대 전적이 다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1승 1패를 하고 있는 홍기표 선수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그 대국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승재 선수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3, 4, 5국 박정환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편하게 오더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국 장고대국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검토실에서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